네, 지난주에 이제 병은님이 나오셨는데 병은님 같은 경우 저 직장 전 동료인데 병은님의 지금 현재 동료인 동현님을 모셨고요. 사실 저랑 같은 직장에 다녔었고 근데 하지만 만나는 건 이제 거의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오늘 주제는 약간 래퍼 지망하셨다고 해서 옛날에 약간 국내 힙합 오랜만에 돌아온 힙합 얘기 좀 힙질들 얘기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동탄 살고 있는 김동현이고요. 여자친구 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틈새 어필 중요하죠. 계속 평캔하듯이 계속 오죠. 그래서 여무세요. 맨날 여자친구. 본인 입으로 하는 것도 약간 컨셉이 되기도 했어요. 힙합이네요. 이게 힙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직장 다니고 계시지만 전에는 이제 래퍼 지망생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이제 래퍼 지망생이 되었는지 그 이유랑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작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작가요. 글을 쓰는. 그렇죠. 네. 원래 12살 때부터 글을 이렇게 썼었는데 근데 막 그런 되게 멋있는 막 문학 약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막 영화 보고 나면은 그 영화 결말을 내가 바꿔서 쓰고 그런 느낌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그럼 제대로 작가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국어국문학과를 이제 진학을 그쵸 하는데 국어국문학과를 이제 진학을 했고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진짜요? 어떤 느낌? 그냥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약간 결이 다른 사람들의 그쵸. 그래가지고 좀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좀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해가지고 근데 막 돈 따라가기만 싫고 그때도 약간 예술병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상한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좀 원래 항상 제일 좋아하던 게 뭘까 하다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취미로 랩을 엄청 이렇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가사도 쓰고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너 놀 거면 제대로 놀아라 해가지고 막 기계도 사다 주시고 아버지가 쿨하시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처음에는 근데 이거 오글거리는 거 이거 좀 그렇잖아 약간 그죠. 좀 그렇지 해가지고 래퍼 갈래 하기가 좀 그쵸. 나 래퍼 할 거야 하면 좀 약간 그렇잖아요. 반응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망설였었는데 근데 이제 같은 동기였던 형이 재수해가지고 형인데 아무튼 그 친구가 같이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 사람이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하면 나도 하지. 네가 한다고? 나도 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대학에 와서 이제 그분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뭔가 그쵸.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그럼 래퍼 지망생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다른 수험생이나 아니면 뭐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는 딱 커리가 있잖아요. 래퍼 지망생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루에 약간 뭐 하시는지 약간 궁금하거든요. 래퍼 지망생 어떻게 뭔가 아침에 이제 작사하고 이런 느낌 아닙니까? 몇 시 몇 분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직종은 좀 뭔가 예술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좋은 선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선례가 없으니까 좀 더 막 게을러지기 쉽고 그쵸. 그래가지고 막 딱히 정해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게 다 그냥 내가 배워서 혼자 체득해서 해야 돼. 그게 사실 제일 어렵고 그쵸. 시간 분배도 막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막 입시 같은 거는 이미 저희는 그쵸 다 정보가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래퍼나 막 그런 거는 뭐 돼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막 흐릿한 데 가가지고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네.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비트 좋은 거 있으면은 꾸적거리고 녹음해보고 녹음해보고 거기서 이제 그냥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아가는 거죠. 저도 들었던 거는 그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래퍼 지망하기로 했을 때 아니면 그 작곡가 지망을 했을 때 아버지랑 약속을 했대요. 9시부터 6시까지 무조건 작곡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흐트러질 거 아니까 혹시 그래서 뭔가 보통 예술 한다 하면은 좀 게을러지기 쉬우니까 좀 그런 일은 없었는지. 정말 많이 게을렀고 그리고 이게 혼자 하면은 약간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골방에서 혼자 하니까 사람도 잘 안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되게 막 우울증이 엄청 와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 그게 관두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우울해지니까. 행복하자고 한 건데. 다행이네요. 그쵸. 그러다가 약한 래퍼도 있으니까. 그쵸. 꽤 약해진. 약해진 래퍼들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예술가 중에 정신병자 많다 이런 말이 있죠. 그쵸. 그래서 약간 공감이 돼요. 약간 공감? 내가 커트 코베인의 마음을 알겠다. 매기시는 거야. 매기시는 거 같은데? 비슷한 마음이니까. 커트 코베인이 내가 27살에 감명을 했거든요. 다행이네. 전 살아있으니까. 그쵸. 커트 코베인보다 한번 모르잖아.
아무튼 그 질문이 뭐였죠? 그렇게 약간 래퍼 지망생의 일과 뭐 이런 그리고 뭐 썰 같은 게 있다면 또 예를 들어서 또 집에서 홈레코딩 하신 건가요? 집에서는 사실 못하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네네. 사실 무조건 그 혼자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누가 있으면은 신경 쓰여서 잘 못하고. 왜냐면 완전 내려놓고 해야 되는 그건데. 쪽팔리기도 하고. 그쵸. 제일 커요. 그쵸. 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혼자서 아무도 안 봐도 좀 쪽팔리는데. 맞아. 이제 누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힘들죠. 맞아요.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듣고 초반에는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너 이거 나 이거 해도 돼? 래퍼해도 되는 거 맞아? 맞아. 그런 경우가 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이제 홈레코딩 작업 어디서 하는지. 보통은 이제 작업실 개미굴이라 해가지고 그 방음 부스가 있는 작업실들이 있어요. 방음 부스. 연습실. 네. 그거를 이제 보통 구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내가 숙식해가지고 24시간 돌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자취를 시작하게 됐죠. 자취방에서. 개미굴이랑 도 처음 들어봤어요. 약간 뭔가 밴드 연습장 같이 이제 래퍼 연습장 이런 느낌이에요. 개미굴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홍대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문이 이렇게 건물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면은 작업실이 엄청 많아요.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개미굴. 방이 엄청. 진짜 개미굴처럼 생겼구나. 신기하다. 근데 지하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가 싸게 굴리려고. 그쵸, 아무래도. 근데 지금 방음 처리가 다 돼 있는 거죠. 그쵸. 어느 정도 다 돼 있죠. 그러면 거기 이제 시간당 대여료를 내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한 달 30만 원 내면은 그냥 거의 월세집. 거기서 숙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정신병 생기는 거죠. 진짜. 진짜 말이 안 돼. 방음부스에서 막 그렇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그쵸. 그럼 뭐 이제 자취방으로 이렇게 옮기셨다고 하는데 그땐 방음부스 같은 거 약간 하신 건가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몇 번 당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다 구할 때는 다 양해를 구하시고 한 거잖아요. 전혀 안 했죠. 그래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내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음악할 수 있는 방을 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옥탑, 왜냐면 옛날에는 음악하기 전에도 지하방을 한번 살았었거든요. 너무 사람이 그냥 너무 망가져가지고 옥탑으로 가자. 6층 계단짜리 옥탑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음악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고를 당하더라고. 경찰이 올라오셔가지고. 진짜요? 6층까지 올라오셨어요? 그걸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 다음에 할 때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커요. 되게 심적으로. 그쵸. 저도 층간소음 제가 느낀 거로는 뭔가 한 번을 얻고 두 번 신고당하기 쉽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한 번이 제일 중요해서. 뻔뻔하시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한 입장 만약에 이제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래퍼 지망을 했었는데 랩을 할 때도 한 번 안 당해야겠다. 그러니까 한 번 당하면 계속 당할 것 같으니까. 절대 안 당해. 그 선을 한 번이라도 넘어야 맞아. 근데 그건 진짜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접었어요. 그래서 결국 안 당했죠. 빠르게. 발상의 전환이네. 그쵸. 선택과 집중. 괜찮네. 이웃 주민과의 화합과 도모를 위해서 제 꿈을 내려놨죠. 바람직하시네. 사회에 화나냈죠. 필요하죠, 사실.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결과적으로 지금은 뭔가 안 하기로 결심을 하신 건가요? 계기. 네, 뭔가 그 과정을 그냥 좀 편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른 예술가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음악은 약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음악을 시작했을 때 그냥 내가 좀 잘하니까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다가 막 여러 가지 음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진짜 이 참맛을 알게 되면서 약간 예술병이 생겨요. 너네 진짜 너는 그 노래 아니야. 대중들, 우매한 대중들. 그거 보고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근본 없다. 보고 있나? 이거 아니잖아, 이거. 하면서 약간 어깨가 뭐 이렇게 올라가. 잘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단계 넘어가면은 이제 약간 현타가 오면서 진짜 내가 부끄러운 놈이다. 정말. 자아성찰을 하게 되는 그쵸. 거군요. 자아성찰을 하고 그 자아성찰 했지만 어쨌든 근데 귀는 이제 되게 높아져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에르메스도 알고 샤넬도 알고 구별할 줄 알아. 그 맛들을 알아, 명품들의. 근데 내가 그걸 못 사. 나는 더 슬픈. 나는 무신사야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좀 되게 많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괴리를 느끼고 힘들어하시죠. 그거를 근데 뛰어넘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전문으로 이제 완전히 가시는 거고 끝까지 하시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 보통 벽이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이유로 되게 이제 사회적 압박도 있고. 그쵸. 내가 나이가 있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힘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영상 만들고 옛날에 녹음했을 때도 딱 녹음 듣고 알았어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귀가 엄청 높아졌는데 제 입은 안 높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고 이거 안 되겠다. 못 따라잡는다. 하고 영상 만들 때도
뭔가 너무 구린 거예요. 네. 근데 구린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사실상. 그런 느낌. 맞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예술이라는 게 대중들이나 접하기는 너무 쉬운데 네 맞아요. 제작하는 거는 그거랑 비례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려움.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막 네. 퇴물 소리를 듣거나 그쵸. 그 음악적인 어떤 역량이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좀 멈춘 분들. 그것도 이제 사실은 저는 그런 이유로 생각해요. 더 이제 발전을 하고 계속 그쵸. 그 순간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이먼 D가 네네.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쵸. 그 1회라 정기서. 네네. 그 순간이 저는 왜 그러나고 생각했냐면은 개인적으로 그 분이 뭔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테크닉적인 랩에서 테크닉적인 부분을 진짜 잘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를 다 찍고 나니까 다음은 뭐야? 아. 그러니까 다른 걸 키워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분도 이제 골방 생활 하시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힘드시고. 계속 이제 이겨내려고. 그쵸.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 거네요. 그쵸. 매 순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렇네. 근데 이 초심자만 겪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쵸. 그걸 잘 이겨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는 길인 거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또 근데 그건 마찬가지로 단계가 계속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공부는 당연히 우리가 한 달은 느는 걸 알고 있지만 네. 랩은 그러면 약간 재능 소리 많이 듣거든요. 네. 이 재능 있다, 재능 없다. 네. 근데 특히 예술이나 랩 같은 경우는 연습해서 늘 수가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확실히 네. 뮤지션 쪽은 재능이 일단 첫봤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근데 노력으로 그걸 메꿀 수 없냐?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메꿀 수 있다. 왜냐면은 네. 그 재능충들만 할 수 있는 음악이 있고 네. 노력가들이 할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리보이 아까 좋아하신다 하셨잖아요. 네네네. 기리보이 같은 경우에 기리보이가 막 그렇게 엄청난 잘한다는 느낌은 아니죠. 그죠. 하드웨어가 좋은 편은 아니세요. 네네. 근데 작곡가 그런 어떤 멜로디 메이킹으로 어필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자기의 어떤 4차원적인 가사나. 그래서 다 길은 그러니까 메이플처럼 전직할 수 있는 길은 다 다른데 네네. 어떤 걸 가장 이제 나한테 잘 맞는 거냐. 그걸 또 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옷을 잘 찾는 게 능력인 거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스티스가 네. 랩을 그렇게 타고났다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노력으로 다 메꾼 사람. 그래서 더 존경하는 거죠, 사실. 정말 잘하긴 하죠. 네. 이번에 뭐 4천만 갔던데요. 4천만. 킬링버스. 진짜? 4천만? 미쳤어. 보는 사람은 계속 보는 것 같아. 와, 이거 근데 질이긴 해요. 서커스죠, 거의. 맞아, 서커스예요, 서커스. 맞아. 그냥 기교를. 네.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린 거. 차력쇼. 네. 그걸 노력으로 갔다는 게 진짜. 아. 네. 그렇습니다. 질문 뭐였죠, 근데?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질문이 안 따라가도 돼. 그냥 인간 랩을 늘 수 있을까? 늘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분명 늘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저도 진짜 더럽게 못했다. 근데 이 정도 올라온 거 보면은 뭐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생각드는 게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드럽게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랬으면 애초에 래퍼를 하겠다는 생각도 안 했었어야 돼요. 뭐 그쵸. 그러니까 제 생각, 이제 저의 일반인의 기준에서 잣대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꽤 하는데 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실제로 한다. 해보고 나 못했구나를 깨닫는 거지. 그 도달까지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 진짜 못하는 사람들. 불가촉 천민들. 그러니까 일반이야. 있다. 제가 박치 음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느껴져요. 약간 뭐라 할까. 절대 못하겠다. 이게 이거 안 되는데? 물론 뭐 연습해본 적이 없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겠지만. 저 축구가 그러거든요. 제가 축구를 아무리 해도 안 늘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한 3번 태어나도 축구 선수 못하겠다. 이제 그냥 즐기자 마인드가. 이렇게 된 거. 근데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즐기자 마인드가. 저도 음악을 관두고, 사실 더 좋아지고, 약간 더 발전한 부분도 오히려 부담감을 내려놓으니까. 그쵸. 원래는 한국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30분 컷. 한 번에 다시는 안 듣고 그리고 이상한데 보통 그렇죠. 딱 다음날 일어나면은 다 지우고 안 봐. 이런 느낌. 그러면은 좀 이제 발전하는 게 여러 방면이 있을 텐데 랩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요소라? 왜냐면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약간 각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제 알몬드 입장에서 먼저 말해보자면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인디나 이런 거는 저는 외국 음악도 듣는데 힙합은 한국 거밖에 못 듣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희가 뭔가 저는 가사를 계속 되뇌기면서 듣는 거. 그래가지고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가사가 뭔가 중요해서 힙합도 한국 음악만 뭔가 듣게 되는 것 같고 솔직히 인디 노래나 이런 거는 가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멜로디가 더
좋은데 그치. 개인적으로는 근데 뭔가 꼭 힙합은 가사가 저한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사. 저는 좀 다른 게 저는 외국도 듣는데 외국 들을 때 가사를 안 봐요. 가사 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사가 중요하면 솔직히 시를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댐핑 이제 그 박자감. 박자감. 네, 박자감. 그리고 그 박자감을 줄 수 있는 뭔가 발성법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강약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크민님은? 저는 사실은 근데 뭐 모든 게 다 중요해요. 당연히 모든 게 중요한데 네. 개인적으로 더 유심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육각형의 뭔가 스킬 트리가 있으면은 그쵸. 모든 걸 다 충족하는데 더 특출난 거 그런 분을 찾는다면은 제가 더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일단 톤. 목소리 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새롭고 유니크하고. 그 두 번째가 저도 근데 가사라 생각해요. 아 진짜요? 근데 가사라는 게 단순히 뭐 어떤 뭐 의미를 막 되게 담고 있다. 그쵸. 이런 걸 떠나서 가사도 사실 또 스킬트리가 또 엄청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래퍼 중에서도 되게 진중한 가사를 쓰는 래퍼가 있고. 그쵸. 근데 가사를 쓰되 라이밍을 되게 쉽게 하는 래퍼가 있고. 있죠. 랩 디자인적인 그런 건데 저는 근데 랩 디자인적인 가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uneducated kid 가사 진짜 제일 잘 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약간 의아하는데 그 톤이랑 그 무드가 그 노래랑 잘 어울리게 쓴다는 의미. 맞아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톤이랑 특히 라이밍을 되게 많이 봐요. 라이밍을 얼마나 되게 뭐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독창적으로 재밌게 썼는지 라이밍 그거를 표현 방식이 있어서 그러면은 좀 그렇게 봤을 때 좀 좋아하시는 래퍼나 이런 게 있으신지? 최근에 설이라는 크루가 있거든요. 알아요. 그 쿤디판다. 쿤디판다랑 디젤, 손신바 네. 그분들이 이제 EP 앨범 내셨는데 EP인가? 1집인가? 아무튼 맞아. 정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셨는데 그분들이 그 라이밍에 있어서 한국의 그 라임 꼰대들이세요. 맞아요. 진짜 꼰대. 너네 라임 안 지켜? 혼날래? 그런 분들이. 그때 디스전도 일어났었고. 맞아. 디스전도 했었고. 근데 손신바 씨나 디젤은 좀 약간 그렇고 손신바 씨나 쿤디판다 씨의 라임을 되게 좋아하죠. 맞아, 디플로우도. 약간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오지를 약간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최근에 생긴 취향은 아니고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더 힙합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예. 그럼 약간 굳이 그 뿌리를 찾아가자면 약간 버벌진트가 있는 그런 느낌.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은 디젤 씨가 이런 라임을 하셨거든요. 따다다다 강어 달림 따다다단 hard bars only 따다다단 탐관 오리 막 이런 라임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구절들이 네 글자 라임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런 걸 되게 이게 또 글자 수가 많을수록 더 어렵고 또 제가 느끼기엔 라이밍에 있어서 뭔가 명사로 라이밍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사로 라이밍하기 게 쉬워요. 그래서 했는데 했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슷하니까. 어미를 바꾸면 되니까 그쵸. 모음에 맞춰서. 근데 명사로 하는 건 좀 더 유니크하지 않나. 그런 건 좋아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완전 개방 흥성대용 반대 느낌으로 완전 개방적이어서 저는 옛날에 좋아했던 래퍼가 버버진들 좋아했었고 그냥 빈지노를 좋아했었고 지금은 DPR 라이브나 오히려 좀 멜로디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라이밍 안 지켜도 된다. 노래만 좋으면 됐지 뭐 상관이야. 듣기 좋으면 됐지 해서 약간 좀 CK 좋아하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런 음악적 취향을 묻자면 그러니까 힙합에서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고 음악적 취향을 묻자면 사실은 저는 근데 음악을 하다가 한 1년차 넘어가면서부터 힙합보다 사실 팝을 더 좋아했거든요. 사실 래퍼가 아니에요, 사실은. 래퍼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혼정을 했던 거예요. 래퍼 반 뭔가 팝스타 반. 포스트 말론이. 근데 그래서 저도 DPR 라임 너무 좋아하고 사실 그런 음악에서는 라임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도 기본은 해야죠. 그죠. 근데 매몰될 필요는 없는 거야. 그쵸. 근데 힙합에서는 힙합 음악이라면은 라임 그건 무리다. 그걸 DPR 라이브 어떻게 좀 팝에 좀 가깝고. 팝이죠. 사실 힙합은 아니죠. 사실 근데 저는 진짜 서리 크루 앨범 나온 거 알았지만 잘 안 들어요. 한 번도 안 들어요. 솔직히 왜냐면 듣기 힘들죠. 조금 기가 빨리는 느낌?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쿤디판다 앨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느낌보다 좀 이지 리스닝하는 쉽게 들을 수 있는. 그게 약간 현대인 좀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인기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뭐 사실 저도 그런 막 서리 크루 같은 되게 마이너한 힙합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근데 요새 약간 눈여겨보는 게 이런 거 그런 느낌이죠. 절대 그 힙합 꼰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튼 그래서 약간 네. 동현님 말씀하시기는 뭔가 가사도 중요하고 네. 또 아까 중요했던 라이밍 또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본인이 랩할 때 있어서 네. 뭔가 본인 전에 랩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 본인이 제일 중요하게 했던 거 약간 어떤 음악을 추구하셨는지. 맞아요. 그때 롤모델 같은 게 있으면 사실 근데 음악을 네. 시작하게 된 거는 네. 처음에 레퍼런스로 잡았던 사람은 사실 DPR 라이브였어요. 팝을 너무 좋아하기도 그쵸. 하고 그 너무 간지셔가지고 처음에 제가 진짜 찐팬이거든요. 완전 막 조회수 막 1000달이 때부터. 진짜요? 네네.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뭐 그분 그런 스타일을 하려고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때 한창 2017년 16년도 때 이제 제일 전 세계적으로 핫했던 게 미고스랑 이제 트래비스 캇 이렇게 약간 이런 분들이셨어요. 맞아요. 그분들을 또 이제 많이 따라했죠. 좀. 레인드롭이고요. 네, 그거 막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점점 그러다가 이제 네. 처음엔 이제 약간 불량식품처럼 음악을 했었는데 네. 그냥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나왔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점점 하니까 좀 진짜 진심이 되는 거죠. 뭐 가사 쓰려고 울고 갑자기 약간 왜냐면 처음에 엄마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고 보니까 이거 랩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해서 그 제 사클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엄마한테 쓰는 사운드 클라우드 뉴 플레이스 새로운 장소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냥 어머니한테 미쳤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크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들으셨는데 네, 다행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표현하기가 어려워. 너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어머니스트. 아유 뭐 이런 걸 또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런 가사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뭐였죠? 자꾸 세네. 본인이 약간 롤모델 어떤 음악을 하셨는지. 네. 뭐 그래서 점점 음악에 진심으로 이렇게 변하다가 네. 그 이후부터는 뭔가 스미노라는 래퍼가 있어요. 스미노. 처음 들어봤어요. 미국 래퍼예요? 네네네. 일본 사람이잖아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근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긴 해요. 거기서. 네. 최근에 막 멜로디 랩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에 그냥 창시자? 그냥 천상에 계신 분. 그냥 멜로디 랩에 진짜요? 있어서. 처음 들어보는데. 모두가 다 좋아하실 거예요. 들으면. 대중적이기도 하고 네. 동시에 서커스를 하세요. 사실상 제 기준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이 혓바닥을 쓴 사람 중에 제일 잘 쓴 사람. 약간 멜로디 사력쇼구나. 네. 근데 그분을 듣고 완전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나 진짜 이 사람 해야겠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음악은 결국에 자기 맞는 옷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제 막 현타 오고. 맞아요. 저 랩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2018년 랩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제가 빠졌던 게 오케이션 랩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뱁새가 다리가 분질러진 거예요. 여럿 큰일 났어요, 진짜. 된장찌개 못 먹어 이제. 아주 생각나네. 제가 그때 뭔가 랩 크루를 만들었었는데 랩을 했었는데 오케이션을 따라해서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냥 흑역사야. 죽고 싶어요. 미친 사람. 저도 한번 따라했었어요. 그 클라우드 랩이 약간 유행했어요. 18년도에. 모두가 따라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어지럽다. 따라하면 안 될 걸. 제가 하면 타령이에요, 약간. 그쵸. 경전 잃는 약간. 진짜 말이 안 돼. 그랬었거든요. 네네. 진짜. 그래서 그 스미노라는 분을 하다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스미노도 아닌 것 같다 하다가 근데 아까 말했던 음악을 같이 시작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또 되게 잘해요. 그 친구 근데 보컬을 한 친구예요. 걔랑 같이 스미노를 탄 거죠. 뭐 걔랑 이제 계속 음악을 교류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랑 계속 이제 막 그럼 진짜 좋은 음악이 뭐가 진짜 완벽한 음악일까 하다가 야 근데 되게 절대 다수의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팝이 사실상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물론 다 마이너한 음악도 메이저 그런 언더그라운드 음악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근데 이런 그런 팝 같은 걸 하는 게 좀 진짜 아름다운 음악 아니냐? 약간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팝을 엄청 좋아하기 시작하고 약간 힙합보다는 팝 쪽으로 더 그쵸. 그리고 실제로 근데 저희가 자랐을 때도 어릴 때도 저희가 사실 팝을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그쵸. 힙합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DNA에 있는 거죠. 사실 모두가 좋아하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디립다 파야겠다 하다 관뒀어요. 그러다 관뒀어. 파다가 이제 안 돼. 근데 약간 관둔 게 막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던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냥 뭐 천천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는 동생 중 한 명이 진짜 랩을 기깔나게 한 친구가 있는데 홍석주라고 있어요. 제가 어제 유튜브 출연한다 해서 지금 약간 실명 언급하는데 보고 있니? 샤라웃 그 친구가 댐핑이
막 미쳤어요. 울림통이 그냥 거의 비기. 코리안 그거는 좀 심하고. 그래서 근데 그 친구 드리피려다가 참았다. 와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되게 힙합에 진심인 친구인데 네. 오늘 나 관둬야 될 것 같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요? 도미노로 다가 이제 뭔가 다들 악영향을 끼친 거죠. 얘까지 이 사람이 얘가 얘는 진짜 평생 할 것 같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한번 리프레시하는 거죠. 이게 맞는 걸까? 내 삶에? 약간 더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있고 사실 음악을 혼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친구가 있어야 돼. 같이 괜히 크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사람은 이렇게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맞아요. 주고 받으면서 영감을 주고. 그쵸. 그래가지고 뭔가 그 친구가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니까 다들 하다가 네. 약간 관두게 된 거죠. 한동 그냥 취미로서 지금 취미로서라도 하고 있나 아니면? 뭐 하고 있죠. 아, 근데 그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다작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일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매일 가사를 쓰긴 해요. 그래요? 미쳤는데 그 정도면. 에미넴인데요? 아니 저희 유튜브도 매일 하진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끄적이는 겨우 시간 내서 하는 건데 근데 매일 한다는 게 진짜. 매일 한다는 게 진짜 멋있는 가사 한 절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문장. 그래도 이거 좋은데 한 문장. 아시잖아요 뭔지. 에미넴 버스에서 이제 이거 재봉틀 하루에 한 줄이라도 박으면 다행이에요. 진짜 그게 더 힘들어. 맞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7개 만드는 것보다 일주일 매일 하나씩 만드는 게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고민해야 돼요. 저 꾸준하게 힘든 게 더 힘든 거죠. 꾸준하게 하는 게. 그렇죠.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안 해 하고 미워서 이제 아예 안 만나는 것보다 꾸준히 뭔가 같이 하고 꼭 그걸로 돈을 벌거나 하지 않더라도. 저는 가사를 접었거든요. 아예 안 써요. 근데 사실 관두고 되게 힘들었죠. 왜냐면 꼭 그것 때문에 관둔 건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아무튼 제쳐두고. 근데 이제 관두고 나서 처음에는 진짜 많이 더 우울하고 음악할 때보다. 왜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저의 모든 자아와 자존감과 그거를 다 음악에 몰빵하고 산 사람인데 그걸 접는 거니까 어깨 이렇게 피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구리거나 실수한 게 있어도 괜찮아, 나 더 멋있는 거 할 거잖아. 근데 이게 다 무너졌다고? 그러면 이제 약간 페인이 된 거죠. 난 뭐지 약간 그래서 그런 좀 자기와의 좀 대화를 하고 타협을 좀 많이 했었어요. 혼자서 좀 다독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음악 얘기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취미로 하고 뭔가 막 친구가 진짜 개구리인데 해도 기분 안 나쁠게 되는 그 상태가 됐죠. 좀 평온한 오히려 초월한 거네요. 포장을 잘해주시네요. 그 상처 있어서 초월한 느낌? 그러니까 그 아무나 못해요. 그죠, 아무나 못하죠. 인간관계도 한번 이렇게 틀어지면 다시 복구하기 겁나 어렵잖아요. 맞아요. 힘들죠. 다시 대면하기도 힘들고. 그래, 근데 이 자기와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쉽지 않죠. 저 틀어진 친구들이 많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살다가 보면은. 그러면 뭐 간략하게 진짜 엄청 긴 몇 년이죠? 그 세월이? 제가 21살 때 시작해가지고 25살 때 건졌으니까 거의 한 4년간 3, 4년 했죠. 3, 4년. 그 기간을 뭔가 이렇게 한 20분, 30분 만에 압축해서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간다면은 과연 다시 랩을 하실 건지 똑같이 만약 21살로 돌아간다면 돌아간다면 일단 비트코인을 살 거고 그 당시가 딱 그거였어요. 비트 말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사고 음악을 열심히 하겠죠. 재밌게 좀 더 평온한 마음. 경제적으로 그렇죠. 나 어차피 부자야. 부자인데 뭐. 근데 그 뭐지? 만약 돌아간다면 근데 그건 있어요. 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음악할 때 잘못된 행동들을 좀 수정할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예를 들면은 좀 음악을 만들 때 좀 잘 안 만들어져도 완성을 꼭 해야 되고 끝까지 끝을 준다. 끝까지 그 우사인 볼트 있잖아. 스윙스에 끝까지 가야 돼요. 진짜. 끝까지 갔어야 되고 너무 나한테 실망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즐기면 되는 건데 그냥 즐겨서 음악을 하다가 그러다 빗보는 경우가 사실은 그게 사실 정석이거든요. 그쵸. 좀 이상적인 루틴은 맞아요. 사실 그 말이 안 되죠. 사실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즐기다가 대박 나는 게. 근데 그거를 못 즐겨도 계속 내 음악 앞에서만큼은 계속 그 연구자 마인드로 했어야 됐는데 좀 제가 많이 힘들어했죠. 그걸 못 견뎌했죠. 그거를 돌아간다면 그거를 좀 수정하면서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발전된 래퍼. 돌아간다면 랩 하실 건가요? 저요? 전 안 하지 않을까요? 같이 하죠. 같이. 저는 지금 딱 제 포지션이 좋아요. 저는 딱 어느 정도는 랩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가끔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랩을 해요. 그냥 좀 하다 보면 자주 가거든요. 코인 노래방을. 한 일주일에 2번씩 가서 한 10곡 정도 부르는데 늘어요.
듣는 거에 대한 뿌듯한 이 정도 취미로서 뿌듯한 정도. 그렇죠. 직업으로서는 참 비참하지만 취미로서는 뿌듯한.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저요? 약간 이그니토의 발성. 발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그니토의 발성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초등학생 때부터 그쵸. 그 당시에는 진짜 없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초딩 때부터 하셨어요? 초딩 때 가사를 썼어요. 그냥 물론 초딩이지만 그래봤자 초딩 가사지만. 그래도. 그럼 순수 혈통이시네. 그러니까 래퍼계에서. 순수 혈통이죠. 사실 그 유름 진골이야 진골. 진짜 힙합이네. 진짜 힙합이죠. 저 근데 그때는 아마 돌아가면 쓰긴 쓸 거예요. 왜냐면은 래퍼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게 저장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네이버에 메모를 썼어요. 그래서 네이버 메모에 써가지고 거기서 연동이다 보니까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가사 초등학교 때 쓴 가사들 보면은 그냥 일기처럼 이때 이런 재민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거 보는 맛이 있죠. 힙합이 힙합. 이런 분이 진짜 계속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 저는 근데 재능이 없어서 예술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랩을 하다 보면 말했다시피 귀가 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많이 들어봤을 텐데 네.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은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생판 모르시는 분도 있지. 오히려 모르시는 분들한테 힙합 들을 때 이런 거 들으면은 좀 뭔가 관전 포인트. 그렇죠. 관전 포인트. 예를 들어서 뭐 발라드 같은 경우는 고음의 바이브레이션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락에서는 막 기타와 베이스 루프를 들어보세요. 이런 맛이 있는데 힙합은 뭘 들어봐야지 좀 더 재밌게 맛깔나게 들을 수 있을까? 뭘 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라이밍이라든지 그런 거 좀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연구해보고. 맞아요. 랩 디자인적인 측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랩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소리냐면은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네네. 표현하고 싶은 어떤 가사가 있는데 그거를 라임 구조를 맞추면서 16마디 안에 기승전결을 담아가지고 막 소리로 타격감도 주면서 그죠. 막 꼬기도 하면서 그 정교한 랩 디자인의 맛을 한번 알고 나면 그 순간 당신은 디자인 나도 그렇게 생각 못 해본 것 같아. 그 랩 디자이너 거의. 진짜. 그럼 디자인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래퍼가 있어요. 디자인. 아니면 좀 추천해 줄 만한 래퍼요. 디자인 참. 아까 말했듯이 뭐 서리크로도 있을 수 있고. 디자인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근데 또 이게 또 다른 결이거든요. 맞아. 그럼 디자인이라는 게 어떻게 이런 그쵸. 최고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센스 씨를 사실 제일 좋아하는 래퍼고. 진짜요? 네, 제일 좋아하는 래퍼인데. 그분은 사실 디자인적으로 얘기할 분은 아니었어.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갑자기 시작하고. 갑자기 좋아. 이센트는 뭐 싫어하기 힘들죠. 네. 그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분들 중에 이제 디플로 사실 되게 디자인적으로 맞아요. 탁월하신 분이고. 뭐 저스티스 씨도 디자인적으로 엄청 실험적인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겨 넣는 것도 막 되게 시도를 많이 하시고. 디플로 저스티스 얘기해서 좀 약간 그림이 이상한데 이게 또 타이가 안 좋은 네네. 그리고 BY 씨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BY가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최고봉 중 한 명이시고. 그쵸.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BY를 아시고 좀 뭔가 대중적이니까 좀 질리고 그냥 좀 그 위대함이 좀 퇴색되잖아요. 좀. 왜냐면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진짜 대단하신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랩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톤이 되게 평범한데 그 정도 하는 거 보면은 톤 좋으신데. 그래요? 저는 좀 뭔가 취향 차이. 독특한 느낌 아니니까. 취향 차이. 발성이 단단하지만. 그쵸. 맞아. 근데 그건 진짜 맞는 말인 게 발성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사실 디자인적으로 진짜 출중하신 분이죠. 그렇죠. 뭐 자음, 모음 이거를 다다다닥 많이 매치 이런 느낌.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떻게 들어보면 디자인 아무래도 찾기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랩을 들을 때 목소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좀 들으면 유심히 들으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목소리를 쓴다거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래퍼가 양홍원을 좋아해요. 그래서 양홍원 같은 경우는 저음에 쓰는 목소리가 있고 고음에 쓰는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 차이를 좀 이 사람 이렇게 원래 보통 발라드 같은 경우는 저음에 쓰는 목소리를 고음에 쓰는 목소리가 똑같이 유지하는 게 약간 실력인 느낌이 나면은 양홍원은 약간 다르게 줘가지고 어떻게 이걸 좀 차별화를 두는지 이런 좀 들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쵸.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너는 좀 랩 들을 때 어렵네요. 면접 들어온 것 같은데. 그냥 들을 때요? 네. 나 요즘 랩 뭐 듣지? 저는 근데 힙합뿐만 아니라 모든 노래를 다 앨범 단위로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성향에 뭔가 기승전결이 있거나 어떤 뭔가 시작과 끝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앨범 단위로 들을 때 재밌게 내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 뭐 넉살 앨범 유기성이라고 유기성 같은 거 디플로도 좀 그런 되게 집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뭔가 잘은 몰라도 이게 뭔가 시작부터 끝까지 뭔가 이 흐름이 있구나. 그치. 되게 예쁘죠. 네, 그걸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딱 온전히 들었을 때, 뭐 아니면 딘 앨범도 좀 저한테 그런 느낌이었고 옛날에 디 나올 때요.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었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거꾸로 나가는 느낌이야. 그리고 뭐 저스티스 1집인가? 그죠. 저 많이 들었었어요. 그것도 많이 재밌게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 저스티스 팔로알토 앨범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거 들었을 때 뭐 솔직히 제가 뭐 평가를 하긴 그렇지만 그 노래 하나하나에 그것보다 뭔가 이 전체에서 얘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팍 올 때 서사적인 네, 그런 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작가도 이제 글을 처음 쓸 때 결말을 정해놓은 작가랑 안 정해놓은 작가랑 이제 그 퀄리티 차이가 다르잖아요. 복선을 어떻게 심어놓고 마찬가지로 앨범도 앞에서의 다음 복선을 어떻게 심어놓는지 이런 걸 좀 보면 재밌지 않을까. 재밌죠. 그래서 폴더에서도 지금 생각나는 건 그 다른 뭐 댐핑 좋은 노래나 막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 오르내림 피처링한 노래가 있었거든요. 거의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그 노래가 딱 그 마무리에 그 앨범 전체가 끝날 때쯤에 나오는 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배치까지 신경 쓴 게.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참 뭔가 좋은 노래를 좋은 앨범을 들었다 이런 느낌. 앨범 단위로 들어보면 좋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되게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앨범은. 면접 대답 잘했다. 합격. 이렇게 약간 1부에서는 동현님과 함께 래퍼 지망생으로서 걸어가는 자세히 관둔지까지 얘기를 해봤고 2부부터는 조금 더 진짜 예민한 주제들 진짜 자극적인 주제들 한국 힙합 망했는지 진짜 엄청난 주제를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보도록